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첫날입니다. 어제가 첫날이고 오늘은 12월 2일이네요. 월요일 12월 달의 첫 영업일입니다. 2019년인가요? 2019년 12월 마지막 달인데 또 12월도 금방 지나가겠죠. 그러면 2020년이 되겠습니다. 2020년은 새로운 또 10년이 시작되는 그런 해니까 또 다른 투자법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0루타를 말씀드리잖아요. 10루타를 말씀드리는데 이 10루타에서 많이 제가 언급하는 부분이 10년의 주기를 좀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번 10년에는 무엇이, 물론 이제 10년 주기라는 게 꼭 그게 맞춰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또 새로울 10년은 어떤 것들이 가장 대박이 될까? 뭐 부동산이 될까? 뭐 주식이 될까? 뭐 아니면 뭐 채권, 금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현금이 오히려 좋을 수 있고요. 여러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주식보다는 아직도 시중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전례 없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2019년이다 생각이 되고요. 돌이켜보면은 지나간 10년 동안의 승자는 누구였을까? 부동산이었을까? 주식이었을까? 아니면 뭐 다른 것이었을까? 생각하면서 마크 파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대박을 친 쪽은 그 다음 해는 쉰다. 그 다음 10년은 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쭉 돌이켜보면은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1980년대, 1990년대, 또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는 또 뭐가 될까? 그래서 쭉 지나갔던 시절들, 금이 대박이 된 때도 있었고, 부동산 대박도 있었고, 주식 대박도 있었는데, 2010년대의 10년 동안은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그냥 2000포인트에서 머물렀죠. 그래서 주식은 대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오히려 뭐 부동산이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2020년도에는 부동산보다는 다른 쪽 아닐까? 뭐 주식이라든가 뭐 금이 갈까요? 금도 이렇게 뭐 썩 내키지는 않고,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다른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박해를 받고 있는 현재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그 박해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장 좀 인기가 없었던 쪽으로 인기가 순환한다 하는 점에서 어떤 그런 개념에서 한번 지켜보자. 그런 개념에서 앞으로의 10년을 갖다가 생각해보자. 그런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뉴욕 증시는 홍콩 인권법 영향이 별로 없었네요. 0.4% 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뉴욕은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분위기. 다우지수 0.4%, 나스닥 0.46%. 추수감사절로 1시에 조기 피장을 했어요. 그 전날 목요일은 휴장이었고, 금요일날은 1시에 조기 폐장하는 미국 최대의 명절이다. 미국 최대의 명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우리 따지면 이제 뭐 추석과 비슷하죠. 추석.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최고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이 명절에 선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물 사느라고 난리 나고 그런 것이죠. 최고의 명절. 우리나라 설날 같이 가장 최고의 명절이다 하는 거죠. 홍콩 인권법의 서명 때문에 하락했다 얘기하는데 뭐 조금 하락했죠. 시진핑 주석과 중국 홍콩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날렸는데 트윗을 아주 재밌게 날렸죠. 시진핑과 중국과 홍콩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법안에 서명했다. 이거 놀리는 건가 뭔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말을 쓴 것 같습니다. 트윗을 뭐 놀리나 쓴 것 같지는 않고
홍콩인들을도 존경하고 시진핑 주석도 존경하고 중국 역시 존경한다. 존중한다는 얘기, 존중한다. 그런 의미의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하여튼 홍콩 그 걱정 많이 했는데 별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또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특별한 대응 조치를 발표된 것은 아니었다. 대응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외신들은 그 홍콩법은 홍콩은 홍콩이고 무역협상은 무역협상이다. 그래서 무역협상은 차질이 없을 것이다. 홍콩은 홍콩이고 무역협상은 무역협상이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인권법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추수감사절 직후에 이른바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거에 주목해 보자고요. 추수감사절 직후에 물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의 말처럼 직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어떤 것도 미중 무역 합의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없다. 미국과 중국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홍콩의 악재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러고 홍콩이라는 홍콩 시위 사태라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미국은 미국대로 트럼프의 탄핵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홍콩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냐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여러 좀 그 양보를 했죠. 특히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많이 양보를 했고 미국 역시 뭐 좀 양보한 듯하고요. 미국의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은 굉장히 옛날에는 그 언론 매체가 전부 경제 매체가 전부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별로 관심이 좀 덜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어도비 애널리틱스라는 이제 전문 연구 전문 서치에 의하면은 이번 추수감사절 역시 온라인 매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전년 대비 14.5% 증가한 42억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하루 동안에 매출이 약 뭐 4조 얼마 정도, 4조 한 4천억 정도 됐다는 얘기죠. 전미소매협회는 올 연말 쇼핑 시즌, 그러니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죠.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전년비 3.8에서 4.2%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양호한 거죠, 이 정도면. 알팔렉스 캐피탈의 알렉스 아우. 인권법 통과에 대한 초기 반응은 잠잠하다. 하지만 중국이 어떻게 보복할지, 또 다른 국가들이 또 중국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는데 다른 나라들, 서방의 다른 나라들,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또 어떻게 중국에 대한 조치를 할지가 관심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어차피 뭐 미국에서 한번 지나갔으니까 시장에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은 드디어 중국 제조업 경기가 7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이 얘기거든요. 중국 간방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간방이니까 이제 국가통계국에서 발표된 거죠. 전달 대비 0.9포인트가 상승한 50.1을 기록했다. 제조업 PMI가 50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달 이후 처음 7개월 만이다. 시장에서는 49.5를 예상했는데 50을 넘어서면서 50.2까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간방 PMI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차이신 PMI 지수인데 요게 이제 오늘 장중에 발표될 겁니다. 차이신 PMI마저도 좋게 나온다면 중국이 본격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 지표에 대한 것도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중국의 PMI는
중국의 PMI는 그 우리나라 증시에, 한국 증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 영향.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 뉴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봐보자고요. 중국 PMI는 한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발표될 차이신까지, 일단 관방 PMI는 좋게 나왔고 차이신마저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아마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한국 증시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또 내일은 이제 미국의 11월 PM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중 무역 협상이 그 심리적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결국 PMI는 그 심리적인 게 많죠. 물론 이제 지난달에 재고하고 이번 달에 재고, 지난달에 수주하고 이번 달에 수주,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체크하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구매 관리자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작용하기 때문에, 또 이제 뭔가 이제 협상이 잘 되고 미국과 중국 간에 그동안에 아주 어려웠던 문제가 풀려나가면은 아무래도 좀 주문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주문을 많이 하게 되면 생산 계획을 많이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단 심리도 좋아지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큰 변화의 출발점이다. 경제는 심리다. 그죠? 경제는 심리다.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앞으로 나빠질 것인가 하는 심리가 경제의 출발점이다. 좀 좋아질 것 같으면 소비도 좀 늘리고 그러죠. 투자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미중 간의 협상의 진전, 이게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크게 봤을 때 세계 경제의 심리를, 소비와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중국은행이 2020년 경제 금융 전망 보고서를 내면서 19년도 GDP를 6.1%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럼 뭐 양호합니다. 6.1% 정도면. 오픈뱅킹이 18일부터 공식 출범을 합니다. 오픈뱅킹. 그동안에 오픈뱅킹 얘기 많이 했죠. 12월 18일이니까 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출발이 되는데, 하나의 앱으로 모든 그 고객의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범 서비스를 했는데요.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 동안 한 달 정도 했는데, 약 239만 명의 그 고객이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래요. 551만 계좌가 등록됐다. 그러니까 뭐 계좌가 1인당 계좌가 한 명도 있겠지만 여러 명도 있으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되게 은행과 기존 오픈 플랫폼을 제외한 핀테크 기업 123곳이 중 88곳이 금융결제원 승인을 거쳤다. 금융위 발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이미 그 시행하고 있는 그 은행들 중심에, 그거 외에 이제 나머지 핀테크 기업의 88곳이 지금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승인을 거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2월 18일부터 본격 시행이 된다. 그래서 타은행 계좌 자동조회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앱을 갖다 여러 개 안 해니까, 지금은 뭐 신한은행 앱도 깔고, 또 대우증권 앱도 깔고, 또 뭐 키움 앱도 깔고, 이렇게 여러 개 깔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만 가지고 다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대우증권의 그 매매는 또 따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 같은 거 관리는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일 거야 아마. 하여튼 증권 쪽도 다 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 소위 금융기관이라는 거, 은행, 증권, 보험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저도 안 해봐가지고 이제 해볼라 그래요. 그리고 오픈뱅킹이 되면은 일단 그 수수료가 그 송금 수수료가 뭐 무료이거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된다 그럽니다. 무료이거나 아니면 뭐 대폭 싸지거나 뭐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좀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뱅킹을 하지 않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좀 시행되는 거 한번 봐보자고요. 어떻게 이제 오픈뱅킹이 뭔가. 일단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오픈뱅킹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해보시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샘 해밍턴이라고 이분 잘 아시죠? 샘 해밍턴. 샘 해밍턴. 이분이 금강산에 갔다 그래요. 금강산에. 샘 해밍턴 등 외국인 5명이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금강산을 관광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3부작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SBS에서 이제 7일부터 3주간 방영할 예정이다. 뭐 12월 7일 날 하고 14일 날 하고 뭐 21일 날 하고 그렇게 되나요? 12월 7일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7일, 14일, 20일 이렇게 방영하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샘 해밍턴이 금강산에 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금강산에 와가지고 방송 촬영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방송하도록 허가했던 북한 측이 좀 중요하죠. 북한 측. 북한이 왜 금강산에 촬영을 허가하고 왜 한국의 방송을 또 허가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목적은 뻔하죠. 뭐 한국 사람들 금강산 놀러와라 이거잖아요. 한국 사람들 금강산 놀러와라. 지금 김정은이는 애가 타죠. 금강산하고 뭐 그 밑에 그 명사십리 원산 쪽에 원산 갈마지구에 이제 그 대대적인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거 한국 사람 안 오면 말짱꽝 아닙니까? 말짱꽝. 그러니까 김정은의 그 구상은 김정은의 구상은 뭐 그거죠. 북한을 오픈해서 북한을 경제 개혁해서 돈 많이 벌어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죠. 그 여러 가지들 뭐 경제 자유 지역도 만들고 많이 하고 또 관광 지역도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관광 지역. 진짜 북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관광지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소위 호구 말이 좀 이상한데, 가장 그 북한에 많이 돈을 뿌릴 쪽은 남한 국민들이죠. 그래서 고성에서 쭉 올라가면 바로 이제 원산, 금강산 뭐 이쪽이니까 마식령 스키장. 요게 전부 이제 남한 국민들한테 타깃을 해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죠. 그 뭐 마식령 스키장이나 원산 갈마지구나 금강산에 누가 오겠어요? 저기 중국 사람들이 올라나? 아닙니다. 남한 사람들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홍보 이벤트를 한 겁니다. 샘 해밍턴을 비롯해서 5명의 한국에 인기 있는 외국인 방송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금강산 세일을 한 겁니다. 금강산 홍보 영상을 만든 거예요. 홍보 영상. 요걸 이제 SBS하고 얘기해가지고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SBS에서 이제 좀 보도하게끔 그렇게 이제 서로 협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방영되면 인기는 있을 거예요.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그 금강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아마 개별 관광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가 아마도 이제 남과 북의 당국자들의 상당한 그 어떤 그 프로젝트 하에서 이제 진행된 거예요. 남과 북의 당국자들의 프로젝트 하에서 이게 쭉 진행이 돼가지고 SBS가 가자 그래가지고 민간 방송이니까 KBS가 아니라 SBS가 가서 이제 또 한국 사람은 안 되니까 호주 사람들, 미국 사람도 안 되잖아요. 호주나 이런 이제 북한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개별관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서 찍어서 토요일날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이면 이제 메인 아닙니까? 메인 시간에 이제 금강산을 갖다가 한국에다 홍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꽤 하여튼 의미 있는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이가 말로는 막 뭐 한국을 갖다가 막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람들을 북한에 와서 돈 쓰게 만들려고 가정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정머리를 다 돌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들 외국인이 샘 해밍턴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남측 시설인 고성항에 머무면서 북한에 안내원에 따라서 금강산을 관광하는 내용이 담긴 것 같다. 북한이 외국인 방송인들에게 금강산을 보여준 것은 자체적으로 금강산을 개발하더라도 여전히 홍보는
남측에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SBS에서 어쨌든 뭐 보자고요. 자, 12월 달에는 김정은이가 마지노선이죠. 12월까지는 뭐 양당 간의 결정을 내겠다. 그래서 만약에 12월까지도 미국과의 대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새로운 길을 가겠다 한 게 이제 올 신년사, 오늘 4월 달인가요? 4월 달. 올 4월 달에 최고 인민회의에서 한 얘기죠. 4월 달에. 4월 달에 그 하노이 결렬 이후에 비정하게 최고인민회의에서 12월 말까지 올해까지 미북 협상이 결론이 안 나면 그러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12월 달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어제부터 시작이 됐나? 12월은 북한이 시한으로 정한 마지막 달, 미국과 협상을 하거나 새로운 길을 가거나의 갈림길이다. 국정원은 지난 29일 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스톡홀름 결렬 후 연속적으로 대미 압박 담화를 발표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연말까지 미국의 실질적인 조치를 받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런 코스프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진행하지 않겠냐. 뭐 담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물 밑으로는 협상을 계속 하면서 또 물 위로는 뭘 뭐 계속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국정원에서는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북한이 연말 전에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일단 우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라는 게 뭐 없습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게 뭐 보나마나 새로운 길이 뭐 ICBM 쏘고 뭐 핵실험하는 건데 그거 지금 해가지고 누가 눈하나 깜짝하겠어요. 하거나 말거나지 뭐 그죠? 핵실험 하면 또 했어? 또 했냐? 그래. 또 북한의 금강산이 아니라 저쪽 북쪽 지역에서 하면은 거기가 러시아나 이제 중국 가까운 데니까 러시아나 중국에서 또 신경 많이 쓸 거란 말이죠. 야, 너 그러다가 백두산 폭발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계속 인공지진 나오면 나중엔 자연지진까지도 나온다. 그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굉장히 신경쓰이죠. 북한 접경 있는 중국이나 이제 미국은 중국이나 소련은 많이 러시아는 많이 신경이 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도 핵실험하는 거 굉장히 떨떠름하게 생각하죠. 옛날에 중국이 고비 사막에서 핵실험하니까 뭐 난리 났었잖아요, 한번. 중국의 핵실험한 것이 지구를 돌아가지고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 한참 동안 뉴스로 나왔단 말이죠, 옛날에. 그래서 중국의 핵실험도 전 세계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압박이 있었는데 북한의 핵실험을 누군들 좋아하겠습니까? 방사능 뭐 날라온다 뭐 난리 하죠. 어쨌든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제 북한이 뭐 새로운 길로 가봐야 뭐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 새로운 길은 없어. 자력갱생하면서 그냥 굶어 죽구나, 그죠? 핵을 깨하고 죽구나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국과 협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걸 아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항복하라라고 하는 거죠. 항복하라. 근데 이제 북한이 체면상 항복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명분이라든가 혹은 뭐 의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살아온 나라가 이제 북한 아닙니까? 돈은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치사하게 살진 않는다. 이런 걸로 이제 살아온 나라가 북한이라서 어떤 뭐 힘들겠지만 어쨌든 협상을 하지 않겠나. 판을 깰 수 없으므로 결국 실무회담은 이미 열릴 것이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에 나오라. 이런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가 결국 항복하라는 얘기죠. 완전한 비핵화. 근데 이 항복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완전 항복도 아니면서, 또 뭐, 북한의 체면을 좀 살려주는 선에서 이제, 협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렇다. 그래서 아직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는 듯 한데, 어느 정도 라인에서 서로, 실무 협상이 진행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결국 ICBM 시험 발사하고 핵실험인데, 이거 해봐야 뭐 누가 또 이제 신경 써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북한한테 적절한 명분 제공, 명분이 아니라 명분 제공.
명분 제공이 필요하다는 게 외교가의 조언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김정은의 신년사가 돌이킬 수 없는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번 12월 달은 매우 중요하다. 12월은 정말 중요하다. 양당 간의 갈림길인데 결국에는 뭐 협상이 되겠죠. 협상 안 되고 뭐 파국으로 가면은 뭐 누구한테도 안 좋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인데 중국 제조업 PMI 극적인 회복 반전,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미중 무역 협상 타결될 것이다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글로벌 회복에 강력한 모멘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지난 주말에 홍콩 인권법 통과 때문에 코스피 하락했지만 미국이 큰 동요 없는 걸로 볼 때 오늘 코스피는 지난 주말에 내려온 만큼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강세 전환하지 않겠냐. 지난 주말에 주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하고 이제 현물 매도에서 내려왔는데 외국인들 다시 재매수하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 보는 거죠. 또 미중 협상이 완료된다면은 이제 북미 협상으로 빨리 관심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북미 접촉이 되면서 대북주가 관심을 다시 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어쨌든 2100포인트가 깨졌는데 이게 다시 이제 복구가 된다면 그것은 매수의 신호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그 시장 상황은 30포인트 무려 30포인트 빠졌죠. 2087이었고 외국인이 4500개를 팔았고 선물도 10,000개쯤 팔았죠. 선물도 10,000개 좀 더 13,000개 팔다가 나중에 10,000개로 좀 줄어들면서 마감됐는데 어쨌든 외국인의 강력 매도가 현선물 강력 매도가 있었는데 이 현선물 강력 매도가 잠시만요.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이 등락률이 그 182에서 83에서 52에서 33으로 이렇게 많이 나빠졌죠.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빠졌는데 이렇게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대반격이 나올 것이다. 많이 나빠졌지만 이제 대반격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고 또 지난 주말에 이제 주요 내용들 종목들을 보면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쭉 보면은 그렇고 화장품들이 많이 올랐죠. 요거는 이제 왕이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화장품이 쭉 올랐는데 시진핑 주석의 이제 한국 방문, 이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때까지 중국 관련주들 조금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주 이제 몇 개 있죠. 그런 것들 관심 있게 보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분들은 요렇게 이제 쭉 있는데, 일단 이제 SK 관련주들이 이제 한번 반짝하고 좀 죽는 것 같죠. 그러니까 SK 관련주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은 좀 오늘 살아나지 않겠나,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에서는 이제 동린 세미캠, 서울브레인, 후성 같은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핀테크 관련주들도 이제 오픈뱅킹 시작하니까, NHN 한국사이버결제, 나이스정보, KG이니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가 없지만 미세먼지가 이제 2월달이 이제 피크된다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관심 좀 보이자 하는 거. 그다음에 남북경협절은 이제 12월달이 가장 피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는 올라오진 않지만
12월 달에 남북경협주들은 좀 특별하게 관심 있게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 관련주들은 이제 좀 등락이 막 심한데, 지난 주말에는 이제 이낙연주가 또 급락을 했죠. 그래서 뭐 총리가 바뀐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교안주가 좀 올라갔고, 이게 뭐 등락이 좀 심해요. 그래서 정치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자,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은 요렇게 준비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뭐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오늘은 너무 조용하다. 제가 채팅 금지를 해제 안 해서 그런 모양이네요. 자,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지난 주말에 내렸던 만큼 오늘 아마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이제 중국의 PMI 지수가 좋게 나온 거가 아마 한국 증시에 상당히 큰 호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